1996년 12월 11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주택가. 겨울답게 공기는 차고 매서웠다. 골목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조그마한 전구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날 간석동의 한적한 주택가에는 웃음소리도 아이들 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박소진, 당시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평소처럼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귀가했다. 성실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그녀는 학원 시간까지 잠시 집에서 쉬고 갈 참이었다. 하지만 소진은 그날 학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밤이 되어도 귀가하지 않자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다음 날 아침 야간 근무를 끝낸 소진의 어머니는 경찰보다 먼저 그녀를 찾았다.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반쯤 열린 것을 수상히 여긴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 순간 거실을 지나쳐 방 안으로 향하자마자 비명소리를 내지르고 말았다. 방 안에는 소진이 쓰러져 있었다. 아니, 이미 싸늘히 식은 채 피범벅이 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피는 방 안벽과 바닥을 뒤덮고 있었고 이불은 피해자의 얼굴 위에 덮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피가 계속 스며나왔다. 경찰이 도착한 뒤 이불을 걷자 그들은 전율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의 얼굴은 칼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손 역시 뭔가를 막으려다 생긴 듯한 방어운과 함께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있었다. 피해자의 시신에는 20곳 이상의 자창이 있었으며 그중 대부분이 복부와 상반신에 집중되어 있었다. 목에는 졸린 흔적도 있었고 칼로 긁힌 상처까지 더해져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살인이 아닌 감정이 섞인 잔혹한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더 미스터리한 것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다. 방 안의 물건들은 크게 어질러진 흔적 없이 정돈돼 있었으며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다. 즉, 금품을 노린 침입 강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었거나 혹은 열어줄 만한 인물, 즉 지인이 범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 중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감정을 품었을 만한 사람은 없었다. 학교 친구들, 학원 동료, 가족, 이웃 등 누구 하나 수상한 사람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성격상 연애나 비밀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낮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책상에서 발견된 수첩과 편지를 바탕으로 몇 명의 친구들을 탐문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저 피해자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의 적이 될 만한 성격도 아니었다. 단 하나 의심스러운 점은 몇 달 전부터 피해자의 주변을 맴도는 20대 남성 A씨의 존재였다. 이 남성은 학원 근처에서 몇 차례 목격되었고 피해자가 귀가할 때 멀리서 따라오던 모습이 주변 상인에게 포착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정체는 파악되지 않았고 CCTV나 감시 장비도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았기에 단서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몽타주가 배포되었지만 수사는 금세 교착 상태에 빠졌다. 사건 발생 1개월 후 현장에 남겨진 머리카락과 혈흔 일부에 대해 DNA 분석이 이뤄졌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신원 대조가 불가능했다. 전과자 데이터베이스도 불완전했고 DNA 등록도 이뤄지지 않아 용의자 특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갔다. 피해자가 학원에서 받은 문자 메시지, 친구들과의 수다 중 언급한 누군가의 시선, 밤마다 따라오는 기분이 든다는 일기. 내용 등은 모두 단편적인 불안감을 반영했지만 범인의 존재를 명확히 가리키지는 못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렀다. 2000년대 초 새로운 미제 전담팀이 생기며 다시 한번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었다. 시신에 남은 DNA는 2005년, 이후 2010년에도 재분석되었지만 여전히 대조 가능한 인물이 없었다. 정황으로만 떠도는 A씨의 존재는 실체가 없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경찰은 결국 사건을 사이코패스형 우발 범죄 혹은 편집성 추행자의 조현병적 충동범죄로 추정하게 된다.
2012년 한 전직 정신병원 보호사가 해당 사건과 유사한 범행 패턴을 기록한 과거 환자 진료 기록을 익명 제보로 보내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여성의 얼굴을 훼손해야 마음이 안정된다며 자주 칼을 들고 있었다.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끼면 언젠간 얼굴을 없애버릴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이미 수년 전 사망한 상태였고 DNA도 채취되어 있지 않았다. 범인일 가능성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2021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로 남았다. 피해자의 부모는 매년 12월 딸의 사진 앞에서 촛불을 켜며 범인이 어딘가 살아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수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3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도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하고 간석동의 골목은 이제 많이 변했지만 그 방 안의 기억은 멈춰 있다. 누군가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고 그 안에서 무방비한 소녀가 세상을 떠난 채 버려진 사건. 단지 경찰 기록 속 한 줄의 사건 번호가 된 그날의 기록은 지금도 가족과 몇몇 형사들만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다.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되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 여고생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부디 편안한 곳에서 영면하기를 바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